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을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꾸고, 페소를 미국 달러로, 달러를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If you don't appreciate the reason you're going to want the property, you won't value the property. 어떤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And at that rate, Bitcoin's $13 million a coin in the year 2045. 이런 속도로 2045년이 되면 1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가 될 겁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에 오르내리는 가격에 반응해서 오르면 흥분해 떡상 가자를 외치고, 내리면 답답하고 짜증난다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조용히 자신의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조용히 쓸어담는 남자,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몸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이 남자가 정말 제대로 각 잡고 수많은 비트코이너들 앞에서 발표한 2024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용은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꽉꽉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여러 번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번 2편 영상 역시 엄청난 인사이트와 꿀잼 보장이니까 지금 바로 보셔야 하겠지만, 혹시 아직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위에 띄워놓은 1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일반인들의 비트코인 정석 투자법과 2045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담긴 이번 영상을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고! And what happens if you give it to the AI? 자, 그럼 만약 AI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AI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기 비용만으로 이 비공개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 년 동안 지속될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결국 비트코인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AI가 비트코인을 소유할 기회가 있다면 AI는 당연히 텍사스의 목장이나 금괴, 아르헨티나 페소를 소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할 겁니다. AI가 뭘 원할지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자체로 독특한 자산입니다.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보면 자본 보존의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자산들은 30년, 40년, 50년 정도 유지되는 반면 디지털 자산은 1000년에서 10만 년까지 유지될 수가 있죠. 이건 자본 보존의 혁신이자 경제학의 혁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명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그럼 뭐가 현명한 걸까요? 아주 간단한 원칙은 일시적인 것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을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꾸고, 페소를 미국 달러로, 달러를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화폐를 자본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을 튼튼한 것으로, 지역적인 것을 글로벌한 것으로, 물리적인 것을 디지털로, 증권을 상품으로, 상품을 희소성으로 교환하세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역사 속에서 위대한 거래들을 살펴보죠. 먼저 네덜란드는 해군력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배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척의 배를 가졌고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의 가장 좋은 항구들을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과 직물 장신구를 주고 원주민들로부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의 가치는 오늘날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투자로 네덜란드는 398년 동안 연평균 6%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105억 배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좋은 항구를 섬유와 플라스틱, 유리구슬 따위와 교환했을까 싶겠죠. 하지만 그 당시 이 항구를 판 원주민들은 해군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If you don't appreciate the reason you're going to want the property, you won't value the property. 어떤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해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기존 세계, 즉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고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세계, 즉 아메리카에서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1803년에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 땅을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그 1500만 달러는 아마도 프랑스 군대를 몇 달간 지원 보충하는 데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미국 영토의 27%를 얻었습니다. 이 거래의 수익률은 80만 배에 달하며
지금 가치로는 12조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제퍼슨은 큰 비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윌리엄 시어드도 그랬습니다. 윌리엄 시어드 국무장관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국에서 2년 후 알래스카를 70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존 D 록펠러가 석유회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오늘날 알래스카에는 1조 달러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매 계약서 한 장으로 얻은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자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450조 달러에 3%의 엔트로피 비용, 즉 인플레이션 비용을 곱해보세요. 전 세계가 자신의 부를 보존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은 매년 13조 5천억 달러입니다. 만약 기업이나 장기 채권을 평가할 때처럼 20배의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한다면 디지털 자본의 가치는 270조 달러에 달할 겁니다. 즉 디지털 자본은 매년 10조에서 20조, 대충 15조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총 가치는 수백조 달러에 이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자본은 지난 4년 동안 5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융자본 중 가장 좋은 자산인 채권은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보였죠.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상상해보면 마이너스 5%로 운영하는 것과 플러스 55%로 운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겠죠. 이처럼 분명히 디지털 자본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차트에서 우리는 글로벌 부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아주 작은 비트코인 사각형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건 제 비트코인 매크로 예측입니다. 21년 후, 즉 2045년까지의 흐름이죠. 저는 비트코인의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지만 제 생각엔 결국 연평균 성장률 55%가 50%, 45%, 40%, 35%, 30%, 25%, 20%로 점차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S&P 지수보다 약 2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at that rate, Bitcoin's $13 million a coin in the year 2045. 이런 속도로 2045년이 되면 1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가 될 겁니다. 물론 비관적인 경우 3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낙관적인 경우엔 4,9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의 7%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산들은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 AI와 기술이 테크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러 1조 달러 규모의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1만 개의 AI를 사용하고 직원들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등장해서 예전에 10만 명의 직원이 필요했던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로봇을 통한 물류혁명과 자율주행카, 그리고 의사 한 명 없이도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 기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금은 점차 화폐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토지의 가치 역시 점차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2045년의 미래를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눈에 띄게 되는 것 뿐이죠. 비트코인이 이 차트에서 눈에 띄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나리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이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Well, let's talk about individual Bitcoin strategy. What should you do? 이제 개인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삼고 여유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땐 세금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선 직업을 그만두지 말고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을 잃지 마십시오. 마진 대출을 사용하거나 레버리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시장 변동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3%의 금리로 정부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지만 10배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밤새 하는 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투자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일시적인 것들을 영구적인 자산으로 끊임없이 교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영구적인 자산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들과 국가들, 그리고 그 가치를 정확히 알아봤던 인물과 국가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3부 영상에서 그가 말하는 구체적인 비트코인 투자법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